네, 안녕하세요, 치치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은영 튜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학습 습관 팁에 대해서 자세히 담아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우선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김은영 튜터이고요. 2019년부터 5년째 카이스트 교육청위탁 사회부용자교육원 튜터로 활동 중입니다. 현재는 세종초등학교 6학년 1반 튜터로 활동 중입니다. 저는 서울의 동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해서 2017년부터 카이스트에 입학해 신소재공학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신소재공학과 미래반도체 기술연구실에서 2년째 연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반도체공학대학원에 박사과정으로 입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원생인데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뉴로모픽 반도체라는 말을 들어본 친구가 있나요?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가진 뇌의 기능을 모사하는 반도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나게 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반도체가 우리의 뇌의 원리를 따라하게 되면 엄청난 성능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뇌의 기능을 모사할 수 있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고 반도체의 성능을 측정하고 이 반도체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원리를 파악하고 개선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더욱 와닿을 수 있는 학습 습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 학습 습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시행착오도 겪어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공유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처음으로는 학습 플래너 작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학습 플래너를 사용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학습 플래너는 말 그대로 월별, 주별, 일별, 시간별 큰 단위부터 세부 단위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달성 여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계획 노트를 말합니다. 여기 제가 예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제 플래너는 아니고 잘 작성한 예시를 찾아서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날짜와 공부할 과목, 어떤 공부를 오늘 할 건지 좀 자세하게 목표를 써놨죠. 그리고 오늘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 표시도 해두었고요. 오늘 하루 몇 시간을 공부를 했는지도 적어놓았네요. 이렇게 공부 분량을 정해놓고 이를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바로 학습 플래너 공부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꼭 써야 하는 걸까요? 네, 꼭 써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루 단위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오늘 어떤 공부를 하고 내일은 어떤 공부를 할지 확실함이 생깁니다. 그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뭐 단순히 머릿속으로 오늘은 수학 공부를 하고 내일은 수학 국어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면 목표를 쉽게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목표했던 부분들을 달성하고 나서 달성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한눈에 알아보게 되면 그 뿌듯함이 생겨서 공부를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 시간대별로 공부 목표를 세우게 되면 그 시간에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집중력의 향상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시간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요. 그럼 학습 플래너는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할까요? 맨 처음 플래너를 쓸 때는 큰 목표부터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에는 이 문제집 한 권을 다 푸는 것이 목표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는 몇 단원부터 몇 단원을 공부하고 이번 주는 그 중에 몇 단원을 공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몇 쪽부터 몇 쪽을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학습 방향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의 목표를 세울 때는 며칠치 목표를 한 번에 세우기보다는 학습이 다 끝난 전날 밤에 다음날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계획한 부분을 그날 다 끝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며칠치 목표를 다 세우고 시작을 하게 되면 다 못 끝낸 부분이 밀리고 다음날 목표에 지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시간이 너무 빠듯하지 않게 세우는 것이 좋아요. 이 부분도 너무 욕심을 내서 계획을 과하게 잡다 보면 오히려 목표 달성의 뿌듯함보다
시간 압박이 주는 초조함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신경 써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1시간 정도 여유 시간을 두었고 그 시간에는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어요. 다른 공부를 하다가 매일 1시간 정도 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 1시간 정도의 여유 시간을 보충을 하고 만약에 좀 일찍 끝나서 여유 시간이 그대로 있다면 다른 공부를 먼저 시작하거나 아니면 휴식을 취하면서 시간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표를 세분화시켜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3시부터 6시까지는 수학 1단원을 다 끝내는 걸 목표로 잡았다고 해볼게요. 한 목표가 너무 크다 보면 중간에 지칠 수도 있고, 만약에 절반밖에 완료하지 못했을 때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나 목표를 세분화해서, 만약에 수학 1단원 개념 정리하기, A스텝 문제 풀기, B스텝 문제 풀기,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 한 가지 목표를 좀 더 빠르게 달성을 할 수가 있고, 달성한 목표마다 체크를 하면서 플래너를 확인하게 되니까 시간 관리가 좀 더 수월하고 뿌듯함도 더 생길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하루 마무리를 지을 때 간략하게라도 오늘의 평가를 적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무 집중을 못했던 것 같아. 내일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에 대한 다짐이라든지, 오늘 이 부분을 못했는데 내일 좀 더 해야겠다라는 피드백이라든지, 오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수고했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짧게 짧게 적어두면 습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런 계획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계획을 너무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너무 빡빡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건 힘들어요. 휴식과 여가 시간을 틈틈이 가지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목별로 공부를 했던 팁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수학 공부 방법인데요. 전 첫 번째로 수학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거를 추천합니다. 문제집은 깨끗한 상태를 일단 유지하고 풀이 과정이랑 답 그리고 채점은 노트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 몰라서 틀렸던 문제들은 체크 표시, 실수해서 틀렸던 문제는 세모 표시, 이런 식으로 약점 문제들을 표시를 하고 이 문제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 수 있도록 하면 내가 약한 부분이 효과적으로 보완이 돼요. 그리고 실점을 하고 나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 때 바로 해설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해설지를 보면서 이해가 간다고는 해도 다시 내가 풀 때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적어도 30분 정도는 고민을 한 뒤에 그래도 모르겠으면 해설을 참고하는 것이 틀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과학 공부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은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필요한 굉장히 독특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절대 암기만 하려고 하거나 이해만 하고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언어로 정리한 판서 노트가 일단 필요하고 여기에서 어려운 과학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과학은 단원마다 흐름을 가진 과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속력이랑 속도를 배웠다면 그 다음에는 가속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는 가속도 법칙에 대해서 배우는 것처럼 큰 흐름들을 먼저 이해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했을 때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암기 과목 공부 방법은 사람마다 잘 맞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가르치듯이 암기하거나 쭉 외우고 빈 종이 암기하기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암기 과목을 공부할 때 꼭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고 여러분의 방식으로 참고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개념 정리 부분을 쭉 읽어보고 암기하지 않고 무작정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당연히 잘 안 풀리겠죠? 여기에서 문제를 볼 때 문제로 나오는 포인트들을 보면서 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구나를 먼저 파악하고 개념 정리 부분을 옆에 이제 같이 두면서 마치 노트 필기하듯이 문제를 풀이해 보세요. 이렇게 쭉쭉쭉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샌가 앞에서 풀이한 문제와 유사한 개념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때 아까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개념 정리를 보지 않고 문제를 풀이해 보면 좀 더 효과적으로 암기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학원을 다니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때로는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학원도 다녀보고 인터넷 강의도 수강을 해보았는데, 그러면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성적 관리랑 시험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와 교과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잘 알아채야 합니다. 그런 뒤에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학교 공부 중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원 수업이 학교 공부를 방해하지 않도록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는 학교나 학원에서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을 더 깊게 이해하는 혼자만의 학습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만의 학습 스타일을 발견할 수가 있고, 추가 자료를 찾아보거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는 내가 학생이었지만 자기주도 학습에서는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직접 가르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더욱더 확실한 공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공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숨이 나올 수도 있고 너무 스트레스가 받기도 하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잘 그리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제가 학창시절 중에 한 번쯤은 실제로 고민했던 내용들이에요. 왜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올까? 속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자책하기보다는 이에 극복하고 좋은 학습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한 문제도 틀리지 않겠다는 마음보다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학습 습관을 기르자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공부가 너무 어렵고 이해를 못하겠어서 힘든 친구들은 이 내용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공부는 힘들고 어려운데 막연하게 너무 어려워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부족한지 잘 말로 정리해보면 어떤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한지 문제점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어려움들이 계속 극복이 안 되면 주변에 많은 선생님들과 상의하면서 그 도움을 청해보세요. 선생님들은 언제든 여러분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잠깐 쉬어가세요. 앞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자신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능성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의 학습 습관 멘토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학생이자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언제든지 학습 습관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